안녕하세요, 김석호입니다. 저를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메이플스토리 월드 관련한 강의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주로 사용하는 캐릭터 레이아웃입니다. 보시면 왼쪽 상단에 구층 구조, 웹 레이어, 그리고 왼쪽 하단에 워커스페이스, 가운데에 씬, 하단에 콘솔, 빌드 콘솔, 그리고 리소스 스토리지, 오른쪽에는 프로퍼티와 피스미스트 등등을 배치하고 있어요. 일단 배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취향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정도 참고 정도만 하시고, 그럼 제가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써요 제발이라는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제가 진행할 강의들의 대부분은 완성물을 패키지나 리메이크 가능한 월드의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메이플스토리 월드로 여러가지 월드를 만듦에 있어서 공식에서 준비해주신 여러가지 문서나 매체들이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하거나 손이 많이 가는 기능들의 경우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적어서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갖다 써요 제발에서는 강의를 통해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잘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만큼 직관적으로 알만한 부분이나 여러가지 기본기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로 제가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서요.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쓰이는 루아 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아의 경우 객체지향적인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즉, 대부분의 객체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스크립트 언어 특유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루아는 우리가 잘 아는 포토샵 라이트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로블록스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가벼운 용량과 높은 학습성 때문에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도 채택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스크립트에 있어서의 특징을 3가지 드릴 텐데요. 먼저 로직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싱글톤 같이 유일하게 존재해야 하는 구조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에디터 사양상 스크립트 내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신에 지역 변수를 쓸 수 있고, 로직 스크립트의 프로퍼티 등을 이용하게 되면 비슷한 기능들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스, 스트링 등의 루아 기본 라이브러리 일부에다가 더해서 스플릿, 테이블 투 스트링 등의 강력한 여러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유틸 로직이라는 기본 스크립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아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역시 테이블인데요.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아에서는 대부분의 객체의 집합을 테이블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른 언어에서 배열 등의 인덱스가 0에서부터 시작하는 반면에 루아에서 테이블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덱스가 1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루아의 테이블은 해시 테이블이기 때문에 키값의 숫자 외에 키로 문자열 등의 여러 가지를 할당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키값이 연속된 전수 1부터 n까지의 경우에는 배열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샵 연산자를 이용해서 테이블 크기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테이블의 경우에는 테이블 라이브러리인 인서트 함수를 이용하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순회함에 있어서는 for k, v, in pairs, 다음 테이블 이름의 형태로 순회가 가능합니다. k가 키, v가 밸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정수형 인덱스를 가진 테이블의 경우에는 pairs 대신에 ipairs를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처리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열, 집합, q, 스택, 덱 등의 자율 구조가 주어지지는 않는 루아인데요. 여기서 테이블의 특징을 이용하면은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것들을 비슷하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덱의 경우에는 구현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내용은 임의의 로직에다가 함수를 작성한 것인데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배열처럼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으로 0번 인덱스를 취했을 때랑 1번 인덱스를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덱이라는 부분의 경우에는 덱처럼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요. 처음에 덱 맨 뒤에 처음이라는 말을 인서트하고, 두 번째라는 말을 인서트,
마지막으로 다시 1번 위치에 처음이라는 말을 인서트했을 때 각각의 로그를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0번 인덱스를 취한 1번 로그의 같은 경우에는 닐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거는 루아의 배열이, 그러니까 테이블이 1번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이고요. 1번 인덱스를 취해주면 정상적으로 처음에 인덱스가 나오게 되죠. 처음 인덱스에 해당하는 단어인 김석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덱을 한번 볼까요? 덱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다시 처음,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처음, 세 번째로 나는 두 번째가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대로 동작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월드 내 객체는 엔티티라는 단위로 표현이 되면서 각 엔티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엔티티 서비스라는 기본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이때 id 값을 취하기보다는 경로로 접근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많으니 getEntityByPass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 엔티티 내 스크립트나 테이블, 요소 등에 접근하는 데는 점 연산자를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스크립트 내 함수에 접근하려면 콜론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표현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onBegin 플레이에서 코드 자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에서는 getEntityPass를 이용해서 커먼 엔티티에 해당하는 엔티티를 가져오고 거기서 이름을 취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 유저 서비스의 로컬 플레이를 이용해서 로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엔티티를 가져오고 이름을 취해서 값을 출력합니다. 마지막 줄들의 경우에는 같은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데 단순히 입력받은 스트링 패러미터를 출력해주는 함수인데 이 경우 콜론 그리고 대괄호 안에 스트링 값 그리고 점을 찍고 함수 이름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커먼의 경우에는 커먼이라는 이름이 제대로 떠주고요. 플레이어 이름의 경우 플레이어의 고유 번호에 해당하는 엔티티 이름이 제대로 떠줍니다. 그리고 세 개의 다른 표현 방식의 마이 펑션의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콜론을 이용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면 첫 번째 인자로 셀프를 한 번 더 줘야지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점이에요. 일단 인텔리센스 상에서는 이렇게 오타 표시가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면 이게 맞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스크립트들은 기본적으로 수명 주기에 따라 특정 이벤트 함수들을 호출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최초의 해당 스크립트가 생성되는 시점에서 onInitialize가 호출되게 되고 이후 부모 엔티티의 모든 요소가 생성되었을 때 onBeginPlay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onBeginPlay 이후 매 프레임마다 onUpdate가 호출이 되게 되며 부모 엔티티의 소멸이 확정된 시점에서 다른 요소들 모두 존재할 때는 onEndPlay 그리고 해당 스크립트 자체가 소멸할 때 onDestroy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 이벤트 함수들만서도 여러가지 기능들을 처리하기 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죠. 먼저 월드 시작 시에 onBeginPlay나 onInitialize 등이 호출될 경우에 실행 순서에 따라서는 제대로 다른 엔티티의 값을 참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레이어 엔티티의 값을 다른 스크립트의 onBeginPlay 등에서 호출하려고 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많은데요.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자면 별도로 유효성 검사를 해주는 문장들을 좀 추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직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일단 다른 엔티티나 스크립트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성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를 고려해야 하면서 설계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onUpdate의 경우에는 서버 단에서 돌리게 되면 매 프레임마다 돌리게 되면서 심각한 렉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화 관점으로 보자면 최대한 사용을 피하거나 클라이언트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설계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잠깐 언급한 바 있던 로직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직 스크립트의 가장 큰 특점은 서버와 각 클라이언트의 하나씩의 생성이 유일하게 보장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UI나 게임 판정 등의 대부분의 범용 기능들을 처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언더바 이후에 로직 스크립트의 이름만 쓰면 바로 접근이 가능해서 꽤 용이한데요. 로직의 프로퍼티로 전역 변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이들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플레이어 모델에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키다운 이벤트를 이용해서 조작을 구현했을 때 온라인 환경에서 다른 플레이어까지 그 조작에 영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문맥에서 if self entity는 로컬 플레이어가 아닐 때 리턴을 해버려라 정도만 추가해줘도 의도하게 동작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조작을 추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일단 컴포넌트를 추가할게요. 컴포넌트 이름은 심플 정도로 하고 키다운 이벤트로 키보드 키 A일 때 로그 셀프 엔티티의 네임을 출력하게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거를 플레이어에 붙인 채로 그대로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혼자 있을 때는 멀쩡하게 로그가 한 번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중 클라이언트를 하게 되면은 예, 여기서 다시 한번 로그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엔티티들이 모두 한 맵에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번 로그가 찍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예, 구문을 추가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제대로 해당 클라이언트의 유저만 로고가 찍히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월드 내에서 쓰일 고정적인 데이터들, 몬스터들의 테이블이나 스킬 데이터들을 관리하자면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데이터셋의 각 셀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스트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find row 그리고 get 아이템 함수를 이용해서 한 목표사는 셀을 찾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셋의 값에는 숫자를 넣어도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숫자로서 사용할 값이라면 넘버 함수를 취해줘서 숫자로 변환해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역할에 따라 크리에이터, 글로벌, 유저, 소터블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가져오는 종류와 함께 지정해준 이름에 따라서 다른 공간의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소터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트링, 인트 단위로 저장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스트링 단위에 해당하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유틸 로직의 테이블 투 스트링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저장하는 것도 꽤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나 몇 가지 주의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번엔 본격적인 기능 조형과 관련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